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책이 발표된 것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왜 빠르게 당첨이 돼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개인별 DSR 규제. 자, 7월 전 분양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미적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DSR 규제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23년 1월까지 점점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죠. 이쯤에 갔었을 때는 1억만 초과해도 DSR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건 사실상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더 빠르게 이러한 규제가 점점점 늘어나기 전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당첨을 받아야지 되겠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는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은행은 40%, 비은행은 60%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청약을 설명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이러한 규제가 시작이 되더라도 이미 자금 계획을 그전 대출 규제로 계획을 했었다가 향후 2년, 3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버리면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아마 모집 공고가 그전에 발표가 된 곳들은 구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지도를 공고를 했고 이거는 이제 4월 29일에 대출 관련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당첨을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금 DSR이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7월 1일 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DSR 40% 규제는 이제 대상 지역이 현행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였었던 부분에서 조정 대상 지역까지 더 확대가 되고 거기에다가 시가 6억 초과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여기 아래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9억이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DSR 40%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금액도 낮아지고 대상도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우려가 많았었죠.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라이브 하면서도 막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집 공고가 그 전에 나온 부분들은 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확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다시 고지가 됐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또 더 대상으로 나온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제 DSR을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죠? 강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출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시세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거주를 하려면 어쨌든 임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출 자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급도 잘 되기가 힘들 뿐더러 무주택 실거주자를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를 하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매를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내용과 같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조금 또 혼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전에 이제 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것들은 그대로 다 구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기 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이제 구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DSR 적용을 통해서 많은 실수요자 대출이 줄어들 것을 대비를 해서 어쨌든 장래소득을 반영을 해서 은행권에서 조금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서 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합리적인 수준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 이런 부분들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많은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를 10년을 적용을 해서 어쨌든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10년으로 되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DSR을 산정을 했었을 때 소득이 조금 더 낮더라도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게 7년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DSR에 적용을 받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대출 자체가 낮아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내후년에는 5년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기면서 어쨌든 대출 규모가 점점점 받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대출은 사실상 자신 개개인마다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미리 해봤자 막상 생각한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대출을 실행하는 곳에서 문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예외적으로 이제 대출을 제외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 그리고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서민금융상품, 그리고 대출 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제외가 되니까 어쨌든 DSR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고 이번에 세부 사항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신규 주택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고 대부분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되도록이면 점점점 규제가 되기 전에 분양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와 별개로 또 서민 실수요 대출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이면 너무 큰 거 아니야 생각할 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당첨이 진짜 가시권으로 되지 않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서민실 수요로 최대한 대출을 발생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과연 추가적으로 잔금 대출을 하는 시점까지 기간 동안에 저축을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마련을 한 채 정도는 앞당기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대출을 부담스럽게 하면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막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후회하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차피 떨어졌을 때 집을 팔지 않고 살고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들이라든지 다주택자분들은 조금 더 고려는 하셔야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대출 관련해서 왜 청약을 일찍 당첨이 돼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보면서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 댓글 이용해서 남겨주시고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자 버튼 누르고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라이크 부동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확인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